안녕들 하십니까? 그래, 대만에서 지내보니까 너무 습기가 많고 시끄러워서 내하고는 영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홍콩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말만 듣던 홍콩에 내렸습니다. 생각한 대로 그곳에는 높은 빌딩도 많고 상당히 화려하고 구마동에서 산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눈부시게 황홀하고 그렇더라고요. 홍콩, 그전에는 향이라 했어요. 향기 나는 항구다. 그래서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가를 좀 알아보니까 그 옛날에 그곳에는 산에서 아주 맑은 물이 흘러내려왔는데 그것이 아주 맛이 달고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았답니다. 때문에 이 무역하는 사람들도 그 물을 받아서 갖고 가고 주민들이 아주 그 물을 먹기를 좋아하고 해서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을 향강이라고 했대요. 향기 나는 강이다. 그래서 이 향기 나는 물이 항구로 흘러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향이라고 그전에는 그렇게 부르다가 근래 와서 홍콩, 영국이 그곳을 지배하면서부터 홍콩이라고 했다 하는데 홍콩도 아마 그 캔토니 그 지방 말로 되는 향을 아마 영국식으로 발음을 해서 홍콩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여러 설이 있는데 향이라고 한자로 쓰면은 뜻은 드러나요. 홍콩이라고 하면은 뭐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향기로운 항구다. 그렇게 뜻을 풀이하면은 더 이해가 될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물론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는 절이 많아서 절에서 피우는 향기도 굉장하지만은 아마 좋은 물을 두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 모양인데 참으로 그곳은 무슨 식당이 뭐 3,000명이 들어가는 식당이 있다고 거기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하여튼 화려하고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무역을 하는 중심의 그런 도시이지요.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한 750만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구 밀도가 세계 3위 정도로 많이 좁은 땅에 사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참 특히 저녁에 보면은 전부 뭐 높은 빌딩에 불이 뻗쩍뻗쩍 빛나고 아주 활기찬 그런 도시인데 마침 그곳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자주 가기 힘드니까 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그 지역 어느 절에 가면은 그 근처 유명한 곳은 다 이렇게 다녀보고 거기에서 지식도 좀 습득을 하고 얘기거리도 만들고
모르던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역사도 알고 하면은 그게 상당히 흥미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 지역에 가면은 이름 있는 곳에 가서 보고 듣고 견문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며칠 묵게 됐어요. 근데 거기 오가면서 뭐 주로 용으로 된 이런 것도 많고 하여튼 이 볼거리가 많아서 2, 3일을 묵었는데 거기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홍콩의 밤거리 하던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또 생각이 나요. 워낙 오래돼 가지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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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그래 생각이 나는데 반짝반짝 하는 거는 찾아보니까 그것은 아메리카 차이나타운에 대한 노래더라고. 그러니까 이 홍콩 아가씨라고 하는 노래가 우리 어릴 때에 상당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창을 했던 노래라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이 금사향이라고 하는 예명을 가진 여잔데 19살에 그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데 보니까 본 이름이 또 남자 이름 것처럼 최연필이었대요. 그런데 가수로서 이 데뷔를 하면서는 금사향이라고 누가 그럴듯하게 지어줬는가 봐요. 사향. 그 굉장히 값진 게 사슴에서 나오는 사향이잖아요. 금도 역시 소중한 것이니까 아마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이름을 더 날리라고 누가 장명한 사람이 그럴듯하게 지어줬는가 봐요. 그런데 그이는 이북에서 피난을 나와가지고 사는 그런 입장이었다는데 19살, 1954년도에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원래는 52년도에 시입을 했답니다. 대구 무슨 레코드상가 거기서 그 당시에는 시설도 없고 해가지고 무슨 바인가 술집 거기에서 녹음을 한다고 해가지고 낮에는 시끄러우니까 저녁에 캄캄할 때 커튼을 쳐놓고 뭘 다른 것도 막아놓고 그래 노래 취입을 했다고 그거 나오네요. 참 그때는 6.25 전쟁이 겨우 끝나고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비참하게 살았을 때 나는 그때 한 10살쯤 됐으니까 내가 늦게 호적이 3년 늦어가지고 10살에 초등학교 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 말이 학교지 그냥 강당에 그 김씨들 제실에 또래들 밑이 모여가지고 공부라고 하고 조금 지나서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이니까 산야 이동이라는데 집을 지어가지고 흙땅에다가 지프로 만든 끄적대기를 깔고 책상도 없이 그래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4학년이 돼서 와룡국민학교 본교에 다니게 되었죠. 그래서 참 그 우유를 배급을 받아가지고 마른 것을 그냥 종이를 찢어가지고 먹다가 쌀이가 들리면은 콱 하고 막 참 옥수수 얻어먹고 쌀밥이로 그런 구경도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 때였는데 그 무렵에 이 음반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홍콩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이 화려하기도 하고 잘 살면서 활락의 도시, 술집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동경의 대상이 되고 살아볼 만한 곳으로 아마 생각이 되었는 모양인데 그때는 뭐 감히 어디에 간다는 거는 말도 생각도 못 냈잖아요. 그저 간접적으로 소리만 들었지. 그러니까 이 홍콩 아가씨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금사양이라고 하는 부른 노래가 음성이 아주 낭낭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거의 보면은 백년설이라든지 그 노래 부른 사람들 보면은 음성이 아주 맑고 정말로 이 꾀꼬리 같은 그런 음성을 가진 가수가 남녀간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를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가사를 찾아봤더니 내용이 좋지 않아. 내용은 내가 말하기가 좀 저럴 정도로 술집 아가씨를 묘사한 그런 노래 같아요. 가사를 가만 들어보니까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거리. 물론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홍콩을 비춰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술집에 밝은 불을 켜놓고 세계에서 모여드는 상인들을 상대로 한 그 술집 여성의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전체적인 뜻이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별은 스타잖아요. 전부 제잘 났다고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되놓으니까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복색도 다르고 얼굴도 말도 다르면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 홍콩 거리를 누비면서 아마 술도 마시고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노름도 하고 그랬는 것 같아요. 나는 야 꿈을 꾸며 꽃 파는 아가씨. 이게 아마 이 술집 여성의 가슴 속에 어려 있는 어떤 내용을 작사를 했지 않았겠나요? 나는 야 꿈을 꾸며. 참 우리 모두는 꿈을 꾸지요. 나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 직장에서 얼마 있다가 집을 사고 논밭을 사겠다.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사는데 술집에 있는 그런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고생을 몇 년만 하면은 이걸 그만두고 참 당당한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 그런 걸 다 아마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꽃 파는 아가씨. 실제 꽃이 아니고 저녁에 뭐 누가 꽃 사가겠어요. 웃음을 파는 이 아가씨를 꽃에 비유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작사한 사람이 뭐 나타나서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내 짐작으로 그렇게 해봅니다. 그 꽃만 사가시는 그리운 영란꽃. 그 영란이라고 하는 아마 사람 이름 같은데 이 같은 동료가 생각해 보니까 그 영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찾고 좋아하고 인기가 아마 있었지 않았겠나. 꽃잎같이 다정스런 그 사람이면 그 꽃을 받치고 있는 꽃잎처럼 부드럽고 다정스러운
그 사람이면 그 가슴 품에 안겨 가고 싶어요. 참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멋쟁이가 만일에 있고 참 다정한 사람이 내 곁에 나타나서 나는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슴 품에 안겨가고 싶어요. 아마 그 외국에서 돈 많은 상인이나 멋쟁이들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은 마음이 꽃을 파는 그 여성들의 희망이었고 꿈이었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내가 한번 불러볼까 했더니 아이고 이거는 그 내용도 그렇지만은 부르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들은 내만의 노래가 있어요. 그 뭐 노래 이상하지만은 옛날 노래거든요. 개화기에 어렵게 살 때에 내가 어릴 때도 큰절 아줌매가 장날 갔다 와서 머리 볶았다고 할아버지한테 쫓겨날 뻔했어요. 비늘을 꽂고 이래야 되지 어디 머리를 뽁뽁 꼭 볶아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야단을 맞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 그때 조금 젊은 여성들은 희망이 뭐였나? 좋은 치마, 베르도 치마가 최고였어요. 시계 차는 건 시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시계를 갖게 되면 일부러 막 손을 탁 이래가지고 시계에 넣고 자랑하려고 이래 보이고 거의 시계가 없었지요. 그때는 시계 있는 집이 몇 집 안 됐어요. 그런데 손목시계 차면은 최고로 대접받고 의시될 수 있었죠. 구두. 감히 고무줄 신고 다녔지 구두 신는다 하면은 그것도 빼딱구두요. 뾰족 구두가 맞는데 빼딱구두라 하더라고. 굽 높은 거. 하이힐이라고 영어로 그러지만은 좋은 사람들 발음하기도 어렵고 빼딱구두라고 했어요. 그런 노래를 누가 지었는지 그래가지고 저녁에 긴 겨울밤에 길쌈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게라요. 그거는 뭐 아무 그것도 없고 비슷한 곡조로 그래 부른 게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어느 집에 그 노랭이 영감이 있는데 부인은 그런 걸 좀 멋있는 걸 좀 해보고 싶은데 영감이 그런 게 싫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사줘요. 그런 노래를 이제 길쌈을 하면서 여성들이 그냥 부릅니다. 여보소 난군요 빠마를 해주오 어떤 빠마요 광주리 빠마요 빠마를 하고서 물동이를 인다면 당신도 실수고 나 또한 실수라 여보소 난군요 구두를 사주오 어떤 구두요 빼딱 구두요 구두를 신고서 넘어진다면
당신도 실수요 내 또한 실수라. 아이고 답답 영감요 시계를 사주어. 시계를 차고서 시간을 모르면 당신도 실수고 내 또한 실수라. 아이고 답답 영감요 치마를 사주오. 무슨 치마요 벼로도 치마요. 치마를 입고서 조밥을 맨다면 당신도 실수고 나 또한 실수라. 이렇게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 영감이. 그러니까 그때는 감히 마음은 있어도 여성들이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나 참, 내가 우습네요. 그것도 하나 빠졌는 것 같아. 무슨 시계요? 손목시계가 빠졌어요. 손목시계를 차고 시간을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핑계대가지고 결국은 안 사주고 마는데 실제로 그때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시계가 있어도 시간을 모를 수도 있었지만은 그 정도는 알지요. 표가 1, 2 정도는 다 알잖아요. 거기에 뭐 시계 글자 안 나오잖아요. 홍콩에 와서 홍콩 아가씨 노래가 생각이 나서 대도 않은 옛날 노래 그래 봤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